순운전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할게요. 요것도 라스 웨스터필드 조던 그 텍스트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금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따로 고려를 하는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현금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순운전 자원의 변화를 살펴본다. 어떤 투자 지금 이제 예제가 있는데 굉장히 단순화된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그래서 그 순운전 자본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감가상각과 세금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감가상각과 세금은 없다고 가정하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이게 이제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외상 매출금에서는 증가를 했고 외상 매입금에서도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요걸 이제 매출이랑 연관을 시켜서 보면 실제로 매출이 500 일어났는데 이게 500이 다 현금화된 것이냐면 매출금 이 손익계산서는 1년 그 기간 동안이고 그 기간 중에 지금 기초 기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의 그 잔고를 비교해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500만큼 발생을 했지만 그 중에 외상 매출금의 30만큼 묶여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금은 500만큼 유입된 게 아니라 그거 빼기 30만큼 줄어서 실제 현금 매출은 470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에 잠겨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비용이 310 발생을 했는데 외상 매입이 55만큼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갚아야 될 현금 유출이 310만큼 발생한 게 아니라 아직 안 갚고 있다는 거죠. 외상 매입이 55만큼 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310에서 55를 빼준 것만큼 사실은 현금 유출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적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 간단히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측정을 할 때는 이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순운전 자본의 변화, 자본 지출은 여기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지출은 지금 제로라고 가정을 하고,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지금 외상 매출금은 플러스 30, 거기 지금 잠겨 있고, 외상 매입금은 반대로 돈을 지금 줘야 될 거를 안 주고 있는 게 55니까 요 네트 이펙트는 마이너스 25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화, 그러니까 앞서 그 3장에서 우리가 2, 3장에서 고려했던 식으로 하면은 줄 돈을 안 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외상 매출금에 묶여 있는 거는 현금화되지 않고 30인데 줘야 될 돈을 외상 매입금에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55니까 요게 마이너스 25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쓸 현금이 더 25만큼 늘어났다라고 보고 영업 현금 흐름에다가 순운전 자본의 변화는 플러스 25를 하면 215가 되는데 요거를 지금 여기서의 요지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500이었는데 여기 매출이 500이잖아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30만큼 늘었다는 것은 실제로 현금은 500이 아니라 30을 뺀 470이었고 비용도 310 비용을 준 게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 55만큼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이것보다 55가 줄어든 255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에다가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빼서 계산해도 되는데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로 계산해서 매출에서 실제로 현금 유입된 거는 470이고 그 다음에 비용에서 현금 유출된 거는 310이 아니라 외상 매입에서 지금 덜 갚은 게 있으니까 255를 빼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뺀 값도 215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은 똑같은 값이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한 215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차감해서 구한 건데 요거를 다시 썼더니 이 400 현금 유입 470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500에서 외상 매출금이 더 늘어난 거 30, 그 다음에 외상 매입이 늘어난 거 55 때문에 이게 470, 255가 된 건데 여기서 원래 매출에서 요 비용을 빼주고 그게 영업 업이 두 개네요. 영업 현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의 변화를 현금 요 30과 55를 비교해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좀 간단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편한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답은 똑같은 215다는 얘기입니다. 예제가 지금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거를 외상 매출금은 늘고 재고는 줄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유동자산은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은 줄어들고 따라서 유동자산이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지금 매출과 비용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 빼기 734 하면 이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되죠.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다가 유동자산에 묶였던 돈이 1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넷 워킹 캐피탈은 여기다 플러스 10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30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외상 매입금에서 30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현금 유출이 30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현금 유출로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나온 거는 우리가 순운전자본을 빼준다는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빼기 비용에다가 순운전자본 변화를 조정을 해줄 때 마이너스 20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비교한 거고 이 다음으로 가서 보죠. 제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거는 이 영업 현금 흐름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264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로 인한 그 순운전자본의 변화는 빼기 20이니까 244.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고 요 빼기 20으로 요 값에다가 빼기 20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복잡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현금 유입으로 보면은 매출액에다가 지금
외상 매출금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은 안 받은 거기 때문에 10불만큼 실제로 현금 유입은 10불 줄어든 98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고와 외상 매입을 현금 유출로 보고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했어요. 뭐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회계적 비용이 아까 조금 전에 734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인데, 이제 외상 매입이 증가하면은 그것만큼 돈을 안 준 거니까 현금 유출은 덜 됐다고 보고 빼주는 건데, 실제로는 외상 매입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해 주는 거고, 재고가 감소하면 빼주는데, 여기 보니까는 재고가 감소했죠. 그래서 20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고를 비용으로 봤다는 게 지금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로 가나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순현금 흐름이 244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2, 3장에서 했던 식으로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그 영업 현금 흐름에서 빼서, 그 네트가 아까 20이라고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줘도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죠.